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 김희정입니다. 저는 이번엔 이제 작년에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선원수령 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연구 책임을 했고 저 외에 4명의 연구진이 같이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수능에 선원수령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수능의 문항이 선다형 문항이 암기식 문제식 풀이식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식 바탕으로 사실은 수능에 선원수령 문항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대기가 됐었어요. 정책적으로는 2018년 국가교육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됐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2028 대입 개편 이후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의 개선 방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안 중에서도 선원수령평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 여론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채점의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사교육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입 개혁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태교육감님도 작년에 이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선원수령 평가 도입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수능의 선원수령 평가 도입이 필요해까지만 논의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 유형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선원수령 문항이라 하더라도 문항 유형은 다양할 수 있고요. 사실 평가의 목적, 평가의 요소, 시험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좀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수능 선원수령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이란 뭐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차원에서 왜 선원수령 평가가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저희가 대학 준비도 그리고 학문 문식성, 역량기준 교육과정이라는 세 관점의 이론적 검토를 좀 했었고요. 이제 대학 수학능력, 대학 준비도는 이제 미국에서는 CCR이라고 해가지고 College and Career Readiness를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학 준비도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고 그게 뭐고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거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이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논의들을 보면 대학 준비도라는 건 결국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 그런데 이 역량이 다차원적으로 좀 구성이 된다. 그래서 뭐 교과 지식이라든지 인지적인 비판적 사고력 같은 인지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학업 동기라든지 학습 전략과 같은 비인지적인 학업 능력,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적응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까지 이렇게 다차원적 역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논의는 일단 다차원적 역량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치면 SAT죠. 이런 지필고사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 면접이라든지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이렇게 다차원적인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능이라는 지필고사에 초점을 맞추면 수능은 사실은 지필고사이기 때문에 인지적 학문적 차원의 역량 평가가 초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지적 학문적 차원의 역량은 결국 기본적으로 학문 문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문 문식성의 개념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문 문식성이라고 하면 이제 학문 분야의 특수화된 문식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문식성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제 쓰고 이제 하는 능력들인데 사실 학문 분야마다 어떤 용어나 개념도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학문을 탐구하는 방법론적 절차나 지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한다는 건 그냥 기존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롭게 지식을 구성하고 또 창출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문 문식성을 갖추고 있어야 학문 구성원 어떤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 문식성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크게 3가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학문적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논증,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주장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표현 능력.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용어나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설득하고 의사소통한 이럴 수 있는 표현 능력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수능의 평가 요소를 우리가 선언순형으로 가져가야 한다면 이러한 텍스트의 이해 능력, 논증 그리고 표현이라는 것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결론이 이제 도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학 수학 능력은 본듯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학문 문식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제시된 학습 목표들을 보면 학문 문식성과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과 역량 같은 데를 보면 과학 과목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기르고 과학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 과정에 논증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다수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이미 사실 이런 학문 문식성이 어떤 교육의 목표로 명료하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 지금 말이 빠른 거 알면서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 수능의 선호수령의 평가와 관련된 쟁점들을 또 3가지를 검토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어제 해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가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수능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교과 지식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선발 시험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사회적으로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이 나오고 또 교과 지식 측정하는 시험으로 가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고차원적 사고력을 측정하던 어떤 문항들에서 지식의 어떤 이해라든지 하는 저차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늘었다라는 이제 비판들을 직면하게 돼요. 근데 이런 방향성에서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반응성은 이제 변별의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좀 약화하고 변별보다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절대적인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 진학에 자격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자격고사의 성격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고 교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학문 문식성에 기반한 원교과적인 역량들을 포함하는 시험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빗금을 친 거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지향을 하되 근데 사실은 이런 방향성 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문항을 어떤 문항 유형을 출제할 것인가, 출제 영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험 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 안에서 최적의 좀 조합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에서 사실 되게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해외 사례예요. 그래서 영국, 호주, 독일, 핀란드, IBDP에서 5개 해외 사례를 좀 봤고요. IBDP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 각 국가별로 대입제도 개요하고 문항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문항 분석을 하려면 또 과목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본인 나라의 국어, 그러니까 자국어들은 다 공통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역사, 자연과학에서는 생물 과목을 선정을 해서 문항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고서에 이제 제시한 예시인데요. 각의 대부분의 과목들 문항들이 다 이미 이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 문항들을 가져다가 예시 문항을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문항 유형을 가지고 지시어는 어떻게 구성을 했고 텍스트들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채점 기준이나 답안까지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종합한 시사점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연계 구조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 시험이 고졸 자격 시험이면서 대입 자격 혹은 선발 시험으로서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대입 시험의 평가 요소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학문 문식성이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국가는 많지 않았지만 주요한 평가 요소를 보면 텍스트의 이해하고 분석, 논증, 표현 능력이 주요한 평가 요소로 다 드러났고 이것이 학문 문식성에 좀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제 영역을 보면 대부분의 교과목 기반으로 출제를 하고 있었고요. 필수는 최소한이고 선택 과목
그 선택의 자유를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무제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영역과 수준의 제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은 하고 있었고요. 문항 유형은 선원 수령 중심이긴 합니다만 과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 기반 논술형, 그러니까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텍스트를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고 논거를 제시하는 형태의 문항이 많았고요. 수학과 생물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항이 중심이 됐습니다. 조금 더 짧은 정답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서술형 문항이었고요. 네, 선다형과 단답형 문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 해외사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게 단순한 문항 유형의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역사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역사적 교과서에 있는 지식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측정하는 거라면 이게 핀란드의 이제 역사 시험의 중에 문항 중에 하나를 보면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역사적 이미지라는 문제를 보면 사료를 3개를 줘요. 이 사료마다 아우구스투스를 어떻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그랬을 때 그 사료에 어떤 사료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맥락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는가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이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항을 낼 수 있다는 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고 처음부터 어떤 교육의 목표부터 학습의 내용, 학습 방식,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어떤 학습의 방식까지 총체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원수령 평가의 도입을 구성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시험 제도와 관련해서도 되게 흥미로운 몇 가지 주자문들을 얘기를 하면 사실 소속 학교에서 대부분 시험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줘야 되고 그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뭐 최소한 2~3시간에서부터 핀란드 6시간까지 시험 시간을 주면서 수학은 다 계산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줘서 이제 수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채점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국제적인 채점 기준을 주고 내부와 외부의 교차 채점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다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속 교사가 1차적으로 채점하고 뭐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AI 채점과 관련된 사례도 다 봤었는데 사실은 이런 대입 시험과 같은 고부담 시험에서 아직 AI 자동 채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평정 방식은 대부분 절대평가는 아니었어요. 뭐 되게 예외지만 핀란드가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요. 호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절대평가 하더라도 변별의 기능은 부여가 되고 있었던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 그 품질이 되게 높고 난이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별을 해서 그 문항의 난이도를 가지고 좀 변별력을 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생 면담도 하고 교사 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선호수용 평가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사실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봤는데 학생하고 교사 되게 비슷했어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수능 선호수용 평가가 도입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표명했고요. 사실 고등학교 어떤 교육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다 똑같아요. 뭐 사교육을 유발할 거고 채점에 대한 불신이 있을 텐데 이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막을 거냐 하는 현실적인 우려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입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채점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명확한 채점 기준이 필요하고 이의제기 대응 체계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 채점뿐만 아니라 외부 모니터링 기제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을 통해서 사실은 학교의 선호수령 평가를 통해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듯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호수령 평가를 채점하는 거라는 거 굉장히 많은 부담이 업무 로드가 커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교사의 전문성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AI 자동 채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선호수령 평가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 초안을 만들고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 평가 방향과 관련해서는 교과 지식 중심의 성취도 평가보다는 역량 중심의 대학 준비도 검사 그리고 상대적 위치를 판별하는 시험보다는 절대적 성취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그래도 절반 이상은 좀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 시험의 범위와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은 이원화를 약간 더 선호했어요. 이원화라고 한다면 기초 1학년 수준의 기초 수학 능력을 공통으로 그리고 심화 선택
선택 과목들은 선택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방식,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전체라는 방식이었고, 문항 유형과 관련돼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선다형 문항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했어요. 하지만 선언수령 평가가 절대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반대 의견이 높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선원 수령 문항이 도입된다면 어떤 시험 체제가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5개의 좀 안을 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일안으로는 현 수능 체제의 선원 수령 문항을 좀 추가하는 거 정도가 제일 많은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능 2원화를 1안과 2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시간 다 됐다고 그러는데 1안과 2안을 나눠서 나눴을 때 이 두 개를 합치면 사실은 수능 이원화에 대한 타당성 그 선호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선언수능 평가 체제안과 관련해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현 수능 체제의 선호수능 문항을 추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능 이원화를 추가해 보자. 그런데 수능 이원화를 할 때 수능 2에서의 어떤 과목의 단위를 어떻게 이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지와 관련돼서는 이 연구에서 제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 기반 출제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 연계가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죠.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온 선택 과목을 보면 사실은 과목당 학습의 범위가 굉장히 좁고 세부적이에요. 이것만 단일하게 이제 출제했을 때는 사실은 좀 단점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계열로 출제를 하게 되면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나 융복합 사고력 이런 거 측정하기 용이하지만 사실은 학습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절충해서 과목군이라든지 교과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출제의 영역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네. 뭐 이제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다 변화해야 되고, 뭐 이제 AI 자동 채점 시스템 이런 채점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문항 출제 방식은 개방형으로 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국가하고 지역이 어떻게 협력 체계를 갖출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질 관리를 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실 문항을 개발하고 선생님의 역량 강화하고 이런 협력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제안을 드렸고, 근데 사실은 이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입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학교에서의 어떤 수능 그 기반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기반 조성 과제와 관련해서 학교 선언 수능 평가가 내실화돼야 되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 또 제고되면서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채점 신뢰 확보를 위한 AI 자동 채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학교 간 교육 여건 개선하면서 교육과정 개선하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